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황, 정말 짧은 시황 하나랑 오늘 한 회원분과 좀 통화를 하면서 뭔가 조금 잔소리라고 하면 조금 너무 건방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 어,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방송을 하는데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황 이야기는 일단 결론은 사실 당장 뭐 1분 혹은 뭐 몇 초라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황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말 하듯이 뭐 지나고 나보면 뭐 아 그랬구나 혹은 현재는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뭐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 혹시 그래도 이렇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한 회원분이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분이 이번 연도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3월 19일 날 이제 방송을 할 때 있는 돈, 뭐 없는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과하게 레버리지 사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아주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마침 좀 이렇게 생겼던 돈도 많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서 세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꽤 괜찮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큰 이익을 냈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 방송했듯이 뭐 현금을 좀 많이 늘리자. 그러니까 즉 좀 벌어놨던 거를 이익 실현하고 또 좋은 어떤 자리를 기다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좀 과하게 더 이제 현금을 더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확 주저앉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눈치 보지 않고 어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질 때 경기 부양 어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패닉일 때 가끔 그런 시기들이 올 때 생각보다 좀 길게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만 민감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안 좋은 뉴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경기 부양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뭐한 1년 가까이 보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어떤 뭐 무엇보다도 어떤 경기 부양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면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겠죠.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직 뭐 제대로 이렇게 어떤 뭐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신이란 것이 생기면 코로나라는 것이 잠잠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계속 경기 부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막 확 폭락한다 이른다라기보다는 저는 시장이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과하게 올라간 것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확 오른 거는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수혜를 시장이 받은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아주 강한 상승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정도의 실적을 땡겨 와야지만 밸류가 좀 성립이 되는 정도의 시장인데 사실 그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뭐 밸류를 논하기도 어렵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강한 상승보다는 그냥 과거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회원분과 어떤 이야기로 결론이 나왔냐면 내년은 올해보다 수익을 내기는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면 내년엔 이렇게 큰 수익이 또 한 번 나는 건 정말 어색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 혹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주식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비중도 다시 체크해보고 리밸런싱 할 것도 있으면 하고 내 종목이 비싼 것도 있으면 좀 덜어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뭐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12월 달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뭐 사실 저도 이제 미신 같은 걸 좀 잘 믿는데 뭐 이렇기도 합니다. 뭐 책상에 저는 이제 뭐 새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해마다 뭐 하는 것이 뭐 책상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혹은 뭐 주식 노트를 하나 더 사는 것 그리고 뭐 새로운 펜과 뭐 어떤 이런 학용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새 걸로도 바꾸기도 하고 사실 뭐 펜 해봤자 10,000원짜리 미만으로 밖에 안 됩니다. 노트도 뭐 몇천 원이고 책상은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공간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노력도 좀 하고 두 번째는 음, 이런 거 합니다.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떤 책을 읽을까 책, 책 리스트를 좀 뽑습니다. 뽑아서 좀 읽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건데 저는 일단 책 읽는 것을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2021년부터는 기본적 기술적 분석 혹은 뭐 심리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잘 지켰고 어떤 것들을 더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식 노트에 적어 놓고 1년을 좀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짧게 얘기하면 일단 제가 이제 회원분과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그 회원분이 주식 하신 지가 꽤 되신 분이신데 저랑 처음에 전화 통화할 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책은 몇 권 샀는데 읽어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주식 방송이나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사실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원분과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황보다는 어떤 주식 방송 혹은 뭐 시황 이런 것보다는 책 읽는 것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셨으면 그래서 특히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오전 시간은 점심 전까지는 컴퓨터 켜지 말고 그냥 책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읽을 책들을 리스트업 하고 있는데 한 67권 정도가 모아지더라고요. 읽어야 될 책, 읽고 싶은 책들이. 근데 이제 저는 지금 12월 달에서 한 1월 달까지는
정말 피크인 것 같아요. 책 읽기 좋은. 왜냐면 이 4분기 실적은 조금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보통 1분기 때 실적부터 이제 스타트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4분기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고 그거를 시장이 다 받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새로운 어떤 연도의 시작을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월 달까지는 사실 실적들이 크게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시장에 뭐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집중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해서 1월 말까지는 혹은 그러니까 구정 전까지 구정이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 달력이 없긴 한데 아이고 지금 달력은 없네요. 구정 전까지는 뭐 2월 초나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책을 다 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권 정도를 좀 이렇게 빨리 좀 읽어버리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초에 좀 많이 읽어놔야 이제 해가 바뀌어도 읽고 싶은 책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일반 책들 꼭 주식 관련한 책들을 아니더라도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책을 안 읽어놓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읽고 싶은 책들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목표가 한 2달 동안에 일단 리스트업 해놨던 67권을 다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주식 물량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물량을 좀 줄이고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쉬어간다라는 게 종목을 매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돌아보고 스스로 정산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고 내년을 계획해보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겠다.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권을 목표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혹은 뭐 심리적인 것 중에서 내년에 뭐 중요한 거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역시 적어 놨던 것 보면 뭐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기본적 분석은 확실히 ROE가 중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또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ROE가 뭐 장비주라든지 해운 조선 쪽처럼 들쑥날쑥한 거 말고 꾸준하게 ROE가 뭐 10 이상을 유지하는데 ROE가 슥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 근데 그 ROE가 진짜인지,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핵심은 그래도 ROE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ROE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은 저희가 뭐 기술적인 것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장기 볼린저 밴드입니다. 기본 100에서 뭐 좀 타이트하게 보면은 80, 보수적으로 한 120 정도까지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보고 이 볼린저 밴드 최대한 하단에서 좀 잘 사야겠다. 근데 시장이 강할 때는 잘 안 오고 중심선 정도에서 반등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쌀 때 사야겠다. 최대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분에게 오늘 그 얘기는 하나 심리적인 것은 어차피 그분도 오래 주식을 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종목을 매수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 살 때 신중하시고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종목이 뭐 열 몇 종목이 되면 관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뭐 5종목, 3종목 이렇게 사면 그리고 내가 리서치하지 않은 종목을 사게 되면 종목이 부담되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 몇 년 전부터 봤던 회사를 최근에 집중해서 한 달 정도 빡 봤을 때 그 회사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10개든 15개가 돼도 많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저는. 그래도 뭐 너무 많은 건 좀 과하긴 하지만
저는 뭐 10에서 한 20종목 정도 사이인데 뭐 최대한 10종목은 좀 길게 가고 싶은 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음, 네이버라는 회사를 좀 계속 좀 파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들 중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시황 보지 말자. 만약에 시황을 다 본다면 차라리 보려면 지수 하나만 보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써놨고, 그걸 볼 시간에 사업 내용이나 책을 보자.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심리에 또 어떤 이야기 써놨냐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이런 말 써놨고, 근데 마음이 편하려면 그 회사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잘 알고 싸게 매수해놔야 흔들려도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 써놨고요.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뭐 이런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12월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그리고 내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주식 책으로 그냥 봤을 때 한 30권, 50권 정도 아주 전설들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 한 30권, 50권 정도를 안 읽었다면,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떠드는 이런 십몇 분의 시간은 아깝습니다. 이런 방송을 듣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까워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희를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만약에 사기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써놓은 책을 공부하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하고 하면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참고용으로만 필터링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그렇게 하면 뭐 시황이든 이렇게 유튜브든 이런 걸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이거는 좀 실력이 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생각하면서 이제 주식적인 거 빼고 저희가 이제 회사의 측면에서 잘한 것과 이제 못한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잘한 것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올해 2020년 1월 10일 날부터 저희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다 무료로 이제 오픈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 받고 하지 않으니까, 회원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회원님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뭐 일단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쵸. 예전부터 이게 좀 부담이었었죠. 근데 이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못한 것은 뭐가 있냐면, 회원분들과 통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한 4시부터 한 6시까지는 최대한 회원분들한테 온 문자를 대답을 한다거나 직접 다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되면 이제 전화 통화 안 한 사람들과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분들이 어느덧 많아지다 보니까 다 통화를 못했던 것, 이것은 정말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려도 제 번호 다 아시잖아요, 핸드폰 번호. 그래서 문자든 전화든 요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좀 많이 주시고, 뭐 주식 이야기 아니고 그냥 수다 떨어도 좋고, 뭐 안부 인사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저희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저희가 돈을 받지 않으니까 회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회사라는 어떤 구조를 좀 축소하려고 합니다. 축소해서 아주 작은, 정말 주식 투자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이런 좀 이렇게 만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직원분들도 이 회사라는 타이틀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조금 입장이 애매해지는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 친구들과 통화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길게 길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요 정도 20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내년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수익 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내년이 뭐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다시 시장이 정상화 되겠죠. 근데 보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 혹은 뭐 수혜주가 아닌 애들, 수혜주였던 애들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제 마스크 벗고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좋겠고, 좀 돌아다니기도 쉽고, 시장도 정상화되면 좋고. 근데 다만 그런 시장에서는 올해와 같은 이런 큰 수익은 기대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 시장은 흔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기대감도 좀 내리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도 좀 다 잡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시황 방송 유튜브 이런 거 그만 들으시고, 책을 보시길. 그래서 내년에는 책을 한 일주일에 한 권씩 해가지고 한 50권씩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올해 12월, 1월 바짝 하루 종일 책만 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일단 모든 직원이 다. 그리고 주식은 비중을 조금 줄일 것이고, 많이 줄여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매도하고 뭐 그랬잖아요. 물량을 줄이든지. 여기에서 그대로 비중을 그대로 해가지고 딱 한 번에 더 줄이는 거죠. 똑같이 비중을 다 날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뭐 500으로 줄인다든지 500으로 줄일 때 골고루 줄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비중 맞춰서 그렇게 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올해의 어떤 확정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대신에 그렇다고 확정 짓고 주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확정을 짓고 이제 실적들이 내년 실적들이 이제 슬슬 올라올 때 좋은 회사들을 계속 지금부터 좋은 회사들은 계속 찾아놔야죠. 찾아놓고 있다가 그런 좋은 회사들이 진짜 그러한 좋은 실적을 내놓고 좋은 자리에 내려와 있을 때 또 사야죠. 이게 계속 반복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뭐 연말까지 딱히 시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시황과는 이제는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만 보고 있다가 이익 실현한다든지 아주 싸지는 거는 조금씩은 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은 비중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비중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다 비싸졌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